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엄마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해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 그런지 저에겐 금쪽같이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도 아주 성대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돌잔치가 시작됐는데도 남편이 도착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결국 아빠 없는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돌잡이를 시작해 볼까요? 전 홀로 아들을 안고 다니며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아들을 움직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내 아들한테서 당장 손 떼. 연회장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와 저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휴, 저 인간 저거 취한 것 같은데. 뒷문에서부터 앞으로 걸어오는데 어찌나 휘청거리던지 한눈에 봐도 만취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앞까지 나온 남편은 저를 가소롭다는 듯이 보더니 덥석 아들을 빼앗아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들 엄만 바로 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뒷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뒷문을 봤어요. 그곳엔 입술을 시뻘겋게 바른 여자가 서 있는데 그 여자 역시 만취한 건지 몸을 못 가누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툭하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었지만 아들에겐 좋은 아빠였거든요.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 바람? 아유, 웃기고 있네. 내가 사랑하는 여잔 네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야.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하더니 친구가 아니었네. 그래, 이제 알았냐? 나 이제 너랑 같이 안 산다고. 비틀거리며 남편의 옆으로 온 상간녀는 길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제 아들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품에서 제 아들을 뺏어왔어요. 데려다가 네 와이프 시켜. 하지만 내 아들 엄마는 나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깡그리 무시하며 아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응, 이리로 와, 이리로, 응? 아빠한테 와야지. 결국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 이모가 앞으로 네 엄마가 될 거야. 어? 되게 예쁘지? 심지어 남편은 돌잔치에 온 손님들에게도 선언하듯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여자가 바로 제 마누라입니다. 상간녀의 손을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리는데 참, 누가 보면 선거 유세라도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진상짓으로 인해 내 소중한 아들의 돌잔치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잔치에 왔던 친구들은 절 걱정했어요. 야, 네 남편은 어떡하니? 그냥 술 취해서 하는 소리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 친구들의 예상대로 상간녀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그 여자가 절 찾아왔어요. 이번엔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온몸에 호피 무늬를 두르고 왔더라고요. 당당하게 구는 모습이 더 가소로워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 마담이세요? 뭐라고요? 마담? 날 뭘로 보는 거야? 자기 아들 키워줄 여자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굴면 애한테 좋을 게 없을 텐데. 그쪽이 내 애를 키우게 될 일은 절대 없어요. 어머, 그게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상간녀는 이상하리만큼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원한다면 이혼은 해줄게요. 아니요, 그 애도 같이 줘요. 그건 싫은데요.
그렇게 고집 부려봤자 아마도 주게 될 텐데. 뭐라고요? 그날 이후 상간녀는 제 직장에까지 찾아와 마치 제가 자기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듯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남편까지 상간녀와 찾아와선 이제 그만 자기를 보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다간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서 애를 뺏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의 행패로 인해 결국 직장까지 관두게 된 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만 구하면 어떻게 알아냈는지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상간녀와 남편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할 형편이 못 됐거든요. 전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활비 좀 보내줘. 생활비? 물론이지. 그런데 이혼하면 위자료 줄게. 자식은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직장도 못 다녀서 내가 벌어놓은 돈도 다 썼다고. 그러니까 위자료 받고 이혼해. 애는 나랑 내 와이프가 잘 기를 거니까. 전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 인간한테 뭘 기대한다고. 아휴, 진짜. 결국 제가 다시 전화를 건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3대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람을 피우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집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아직 아내였고 제가 엄마였습니다. 혹시 생활비 좀 주실 수 있어요? 뭐? 돈이 없니? 네, 애기 아빠랑 그 여자 때문에 직장에 다닐 수가 없어서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 귀한 손자를 굶기고 있는 거냐?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설마 제 자식을 굶기기야 하겠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은 보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니? 그러나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말은 역시 그냥 저더러 이혼을 하란 얘기였습니다. 네 남편이 재혼하려고 하는 걔 돈도 많고 대학도 나온 여자야. 어머니, 저도 대학 나왔어요. 근데 넌 돈이 없잖아. 일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남편이랑 그 상간녀 때문에. 아니, 얘 좀 봐라. 상간녀라니. 우리 아들이 좋다는 여자한테 상간녀가 뭐야? 그럼 그 여자를 제가 뭐라고 불러요? 뭘 뭐라고 불러? 그냥 네가 이혼하면 깔끔하게 될 거 아니야. 결국 시어머니도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겠단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전 결국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문제는 서로 타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갔죠. 하지만 소송으로 가니 제가 너무 불리하더라고요. 여러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제가 불리하단 얘기뿐이었습니다. 직장이 없으시네요. 제가 그동안 남편이랑 상간녀 때문에 직장을 계속 관둔 증거를 모아놨는데 이걸로 제 입장을 변호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양육권 분쟁이라 현재 어머님이 아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친정 어머니도 안 계시네요. 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재혼하신 상태였어요. 새어머니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들을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나 자매도 없으시고요. 네. 하지만 남편분은 직장도 있으시고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네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랑 이혼하고 바로 상간녀랑 결혼할 거고요. 하지만 양육권 때문이라도 이 사실은 법정에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걸 제외하면 모든 상황이 남편분에게 유리하단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 송구스럽지만 어머님께서 당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뭘 당해요? 그 사람들이 직장을 못 다니게 계속 방해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그렇게까지 머리를 굴렸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전 양육권 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패소한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재판부도 제가 남편의 상간녀로 인해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아서인지 안쓰럽게는 봐주더라고요. 그러나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재판 후 남편과 상간녀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저에게 왔습니다. 당장 내놔, 내 아들.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 지급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전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내 아들을 맡겨야 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급한 대로 다시 일을 구해야 했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경단녀의 나이만 많은 절 아르바이트로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회에선 전 경력 단절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이혼녀일 뿐이더라고요. 전에 일하던 곳과 같은 직종으로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 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못 내고 있으니까 전 남편이 전화해선 대놓고 저에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에휴, 그러면서 애를 키우겠다고 했어? 응? 내 새끼 굶겨 죽일 생각이었냐고. 에휴. 그러나 그가 아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처럼 막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여나 제가 기분 나쁘게 하면 제 아들에게 영향이 갈까 봐요. 아직 취업을 못했을 뿐이야. 우리 애는 잘 지내고 있어? 아이 뭐 잘 지내겠지. 우리 엄마가 키우는데.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그래. 아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무직인 너보단 훨씬 잘 키우지 않겠냐? 아들을 남편과 상간녀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생각해보니까 잘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전 지자체에서 하는 직업훈련을 신청했습니다. 훈련에 성실히 임한 끝에 취업에도 성공했죠. 월급이 많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키운다니까 더 안심되기도 했고 내 아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라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물론 1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저에게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렵게 살긴 해야 했죠. 제가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하자 남편 측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을 보게 됐는데 그새 훌쩍 컸더라고요. 전 아들을 끌어안은 채 울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할머니랑 지내는 건 어때? 좋은데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아. 그래. 미안해. 엄마도 그래. 근데 엄마, 왜 난 할머니랑 살아야 돼?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 아빠도 그렇고. 그렇구나. 근데
왜 아빠는 이모랑 같이 살아? 엄마랑 안 살고. 아, 그게 나중에 우리 아들 크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그러나 그 약속도 오래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애는 그만 만나는 게 어때요?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 만나는 건 내 권리예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애 생각은 안 해요? 애가 자꾸 그쪽 만나고 오니까 나한테 엄마라고 안 하잖아. 그쪽이 왜 엄마예요? 엄마는 나지.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키워야 하는데 애가 날 엄마로 하는 게 낫지. 계속 이 상태로 이모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쉽지만 상간녀의 말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둘이 혼인신고는 했어요? 곧 할 거예요. 이 애도 내 호적에 올릴 거고. 다행히 아들은 시댁에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속 우겨봤자 아들에게 좋을 게 없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안 만날게요. 어머, 그래도 친엄마라고 포기도 할 줄 아네요. 진지게 그러지 그랬어요. 상간녀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고 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연락할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전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며 그때마다 이 돈으로 내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즈음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1년쯤 되니 새로 시작한 일에도 완전히 적응한 뒤였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자 가장 먼저 아들 생각이 났어요. 전 남편에게 아들 사진 한 장만 좀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아들의 하원 시간에 맞춰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그저 멀리서 몰래 지켜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유치원생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저 멀리 제 아들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울컥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쩐지 아들이 전보다 많이 마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애가 왜 저렇게 말랐지? 그러다 이상한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온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겐 관심도 없고 품에 안고 있는 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손 잘생겼죠? 아유, 얘는 전처한테서 난 앤데 아이가 머리도 나쁘고 눈치가 없어. 그래서 새로 태어난 우리 손자를 장손으로 삼기로 했어. 시어머니의 옆에 있던 제 아들은 잔뜩 위축된 채 제 할머니의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들은 얘기가 아닌 눈치였습니다. 맘 같아선 당장 제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혼란만 줄 것 같아서 참았죠. 대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진짜 친아빠 맞아? 아, 대뜸 전화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이러려고 나한테 애 못 보게 했어? 어? 아이씨, 진짜. 너 혹시 몰래 봤냐? 그래, 봤다. 너랑 그 여자 애 낳았던데? 그래, 낳았다. 응? 근데 그게 뭐? 근데 어머니가 그 애더러 장손이라고 하는 거 알아? 아유, 그게 뭐 어쨌다고. 누가 장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우리 애더러 머리 나쁘고 눈치 없다고 구박을 하잖아. 이거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 구박을 해? 아이,
뭐 그래? 아니 난 몰랐지. 아이 근데 그게 뭐? 아이 원래 우리 엄마 말이 좀 거칠잖아. 아 그냥 하는 소리지. 아이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래. 아 그러니까 누가 몰래 훔쳐보래? 뭐 뭐라고? 그러니까 몰래 훔쳐보지 않았으면 되잖아. 당신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응? 안 보기로 했으면 안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보내는 양육비 그거 정말로 우리 애한테 쓰고 있는 거 맞아? 어, 아니 그 갑자기 왜 양육비 소리를 해?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애가 완전히 찬밥인 것 같아서 그래. 아이 뭐 아이 당연히 걔한테 쓰지. 아, 우리가 뭐 거지야? 아이, 네가 보낸 겨우 100만 원도 그 애한테 못 쓰게? 홧김에 뭐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같이 살 때만 해도 전 남편의 사업이 꽤 잘 됐거든요. 다만 세금 문제 때문이라며 사업장 명의를 시어머니의 명의로 했고 전 남편은 월급을 받는 사장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직원 중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됐고, 에, 내가 데리고 갈게. 뭐? 당신 집 남자가 귀해서 내 아들 탐냈던 거잖아. 근데 이제 당신이랑 그 여자 사이에서 아들도 낳았으니까 내 아들은 나한테 돌려달라고. 아유, 이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양육권은 이미 나한테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매달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아, 끊어. 누가 들으면 제가 양육비도 제때 안 보내놓고 아들 달라고 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싶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대로는 홀대받는 제 아들을 데려올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들이 귀해서 제 아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난 애가 장손이라고 하면서도 제 아들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걱정돼서 시어머니가 사는 집 앞으로 갔습니다. 오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 진짜 여길 오면 어떡해? 우리 애기 보고 싶어서 왔지. 미쳤어? 나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잖아.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 그럼 어떡해. 우리 애기가 여기 있는데. 어두운 밤, 아파트 앞에서 상간녀가 웬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빨리 가. 이러다 우리 남편이라도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걘 우리 아들이잖아. 근데 왜 당신이랑 그 남자가 키워야 돼? 그냥 이혼하고 나한테 와. 미쳤어? 그래도 10년은 살아야 재산 분할이라도 받지. 이렇게 멍청해. 멍청하다니. 당신 남편 사업 망했다며. 겨우 전처가 주는 양육비로 먹고 산다는데. 그런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그래도 시어머니 아파트 자가라고. 나 10년은 버텨서 꼭 아파트의 반은 달라고 할 거라고. 잘 나가던 내가 이딴 집에 후처로 들어온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무일푼으로 나갈 순 없다고. 너 자꾸 이렇게 고집 부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직접 밝힌다. 뭘? 당신이 낳은 애 그거 내 애라고. 아씨, 할 말 있고 못할 말이지. 조용히 안 해? 저는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당신 그랬다가 나랑 애 둘 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나랑 살자고. 넌 직장이나 제대로 구하고 말해. 양육비도 못 보내주는 주제에. 전처럼 당신이 다시 술집 하면 되잖아. 내가 운영할게. 지금도 당신 기다리는 단골들 엄청 많아. 내가 그 생활 청산하려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뭐?
네가 그래놓고 무슨 아빠야. 내가 말했지. 나 이혼하길 바라면 가서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오라고. 그게 나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당장 꺼지라고. 저는 잽싸게 몸을 숨겼어요. 혹여나 상간녀가 절 발견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결국 상간녀의 상간남은 터덜터덜 돌아섰고 전 상간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휴대폰의 녹화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내 아들을 홀대하면서 이쁘다고 물고 빠는 애가 전 남편의 애가 아니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뭐가 어째? 내 아들은 머리가 나쁘고 눈치가 없어서 장손이 못 된다고? 더 기가 찬 건 지금 시댁이 제가 준 아들의 양육비로 생활비를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렇게 말랐었나 싶어 제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상간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 남편의 사업장에도 가봤는데 마치 폐업한 것처럼 문이 굳게 잠겨 있더라고요. 전에 남편의 회사에 다니던 직원 중에 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전화를 걸어보니 그 직원이 받았습니다. 사모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혼하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알죠. 그 상간녀 톡하면 회사에 와서 얼마나 난동을 피웠는데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둥, 니들이 못하니까 매출이 떨어진다는 둥. 진짜 꼴사 나와서 관두고 싶었는데 마침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사 문이 닫혀 있길래 아예 문을 닫은 건가 싶어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원래는 사장님 어머님 명의로 된 사업장이었잖아요. 근데 새 와이프 들이더니 그 와이프가 사장님 명의로 바꾸라고 했나 봐요. 그때부터 두 부부가 아주 그냥 멋대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업이라곤 시옷자도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선 사모인 척 전두지휘하는데 그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사장님은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서 그 돈으로 한심하게 골프만 치러 다니고. 잠깐만요. 제가 보낸 양육비로 골프를 치고 다녔다고요? 예, 공돈이라면서 신이 나서 펑펑 쓰고 다니던데요. 근데 그거 사모님이 보내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제가 보낸 거죠. 제가 사모님 번호가 없어져서 연락을 못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라도 알려드려서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는 그제야 시댁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제 양육비에 집착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어요. 전 남편과 내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장손이라고 하면서도 내 아들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도 제가 보내는 양육비가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아서였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재산은 절대 처분하고 싶지 않으니 제 아들을 볼모로 생활비를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양육비가 그 년놈들의 입에 들어가고 있었던 건 둘째치고 그 돈으로 본인들 생활비를 했으니 우리 애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랐을까 싶더라고요. 다음날 전 월차를 쓰고 아들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품에 안은 아기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손 너무 예쁘죠? 돌잔치 하신다면서요. 네, 돌잔치 할 거죠. 아주 그것도 거하게 할 거지요. 그러니까 다들 시간 되면 놀러 와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선 주변 사람들에게 돌잔치 일자며 내용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보는 둥 마는 둥 아들의 손도 잡지 않고 행안히 돌아섰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본 유치원 선생님도 이젠 익숙한 듯 제 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 할머니 가신다. 저 얼른 따라가 봐. 바짝 붙어서 가야 해. 알겠지? 네, 선생님, 그럴게요. 모든 상황을 알고 봐서인지 아들은 전보다 분명히 말랐더라고요. 애한테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건가 싶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일단 아들과 시어머니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제 아들은 저 멀리 앞장서 걷는 할머니의 뒤를 죽어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너무 연약해 보여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그런데도 할머니의 걸음이 따라잡히지 않자 아들이 시어머니를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품에 안은 아들만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따라잡기엔 너무 크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저러다 넘어지겠다 싶어 불안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가 넘어지더라고요. 아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게 진짜. 아유,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시어머니는 성질을 내며 아들에게 갔고 애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더니 매섭게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아유, 진짜 행동 하나하나 한심해 죽겠네. 내가 이러니까 널 보면 갑갑해 죽겠어. 너 자꾸 이렇게 애물단지처럼 굴 거면 나가서 따로 살아. 저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아이고, 네 엄만 애저녁에 널 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랑 살고 있지. 그 소리에 전 너무 놀라 찍고 있던 영상을 멈출 뻔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짜증난다는 듯 아들의 손을 잡곤 애가 울든 말든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던 제 손은 덜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간 뒤 저는 영상 녹화를 멈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이 저런 대우를 받으며 크고 있었다니. 아들이 귀한 집이니까 그래도 아들한텐 잘하던 아빠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겨우 울음을 멈춘 뒤 돌아가려는데 저 앞에서 마침 전 남편과 상간녀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와서 장소를 어떻게 바꾸어? 아무리 사업이 망했어도 그렇지. 우리 첫아들 돌잔치인데 연회장이 너무 작잖아. 당신 전처는 엄청 큰 데서 한 거 내가 다 봤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 공평하지. 지금 우리 형편에 그렇게 좋은 연회장을 어떻게 빌려? 막말로 올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큰 데를 빌리냐? 올 사람이 왜 없어? 아이, 우리 불륜으로 시작했잖아. 내 친구들도 안 올 것 같고 당신은 야, 옛날에 술집 할 때 알던 그 사람들이라도 부르겠단 거야? 아, 진짜 말이면 단줄 하나. 내가 걔들밖에 인맥이 없는 줄 알아? 됐고 이미 예약됐고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새 장소를 구해? 그냥 대충 하자. 뭐? 대충 해? 그래, 넌 첫 아들 아니다 이거지? 그래, 막말로 첫 아들은 아니지. 와, 그래서 진짜 안 바꾸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당신이 다시 술집이라도 열어서 돈을 벌든가. 그래서 그 돈으로 큰 거 빌려가지고 돌잔치 하든가. 뭐라고?
와이프랑 잘 지내는 유부남 꼬셔서 이혼남 만들었으면 너도 좀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책임감이 없는데 네 아들도 낳아주고 돈 한 푼 없는 너랑 이렇게 살아주고 있으면 됐지. 아이고 그래서 내 전처가 보내준 아들 양육비로 네 친아들 돌잔치 하니까 그렇게 좋냐? 야, 말 나온 김에 너 나한테 돈 많다고 했잖아. 너랑 새로 시작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을 거라고 나 꼬셨잖아. 아 근데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응? 내 사업도 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놓고 나 완전 망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너야말로 책임감을 가져야지. 돈이 없으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뭐? 네 아들까지 낳아준 여자한테 다시 술이나 팔라고? 와, 네가 제정신이니? 그러니까 왜 돌잔치 장소 바꾸자는 소리를 하냐고. 아, 지금 거기 대관료 낼 돈도 없구만. 뭐? 아, 그럼 돈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아, 뭘 어떻게 해? 끝나고 그냥 튀어야지. 뭐? 대낮인데도 다 큰 어른들이 창피한 줄 모르고 목청 높여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전 남편의 상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자식 둘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돈 한 푼 벌지 않고 있었고 제가 보낸 양육비만 쓰고 있었단 것을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그 상간녀는 제 아들 돌잔치는 성대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돈을 쓰느라 내 아들이 말라갔을 걸 생각하니 제가 더는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곱게 차려입고 상간녀의 아들 돌잔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작은 연회장에 손님도 별로 없더라고요. 절 발견한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여길 왜 왔어? 좋은 일이 있다길래 저도 축하하러 왔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축의금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더니 갑자기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제가 축의금을 완전히 낸 후에야 시어머니는 절 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축하는 고맙게 받으마. 근데 이제 그만 가. 온 김에 우리 아들도 좀 보고 싶어서요. 뭐? 다 크기 전까지 안 보기로 했잖아.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래도 축의금도 냈고 매달 양육비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좀 억울해서요. 그게 뭐가 억울해? 누가 너더러 축의금 내랬니? 양육비야 당연히 네 아들 위해서 주는 거고. 어머 그래요? 근데 어머니도 잘 알고는 계시네요. 제가 보내는 양육비가 제 아들 거라는 거.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뭐 근데 갑자기 그런 소린 왜 하는 거니? 글쎄요. 저도 축의금 냈는데 밥은 먹고 가야죠.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냅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어디에도 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빠랑 같이 오나 싶어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는데 식이 시작되더라고요. 식이 시작되자 한복을 차려입은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의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손뼉을 쳤고 저는 혹시나 제 아들이 같이 오나 싶어 유심히 봤지만 제 아들은 역시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첫아들이에요. 상간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가장 크게 손뼉을 쳤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절 돌아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겁을 내는 눈치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아들이 태어난 이후 오늘까지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맞은편에서 절 보고 있던 직원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 직원은 며칠 전 저와 통화를 했던 남편의 전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장내에 불이 꺼졌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화면 위로 제가 며칠 전에 찍었던 상간녀와 상간남의 대화 영상이 떴습니다. 상간녀는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더라고요. 영상을 튼 직원이 저에게 왔습니다. 잘 틀었죠? 근데 우리 애가 안 보여요. 벌써 하원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그건 제가 가볼게요. 집에 아마도 혼자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외로울 거예요. 저 집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둘러 가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가서 연락 좀 부탁할게요. 네, 맡겨주십시오. 영상이 상영되는 사이 장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상간녀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여기 직원 어디 있어요? 당장 안 꺼? 연회장 직원이 급히 영상은 껐지만 웬만한 내용은 다 나온 뒤였습니다. 영상이 꺼지자 시어머니가 잔뜩 흥분해선 상간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 너 처남자 사촌오빠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처남자가 애 아빠라고? 어머니, 저거 다 조작된 거예요. 저거 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너 맞구만. 여보, 당신이 얘기 좀 해봐. 저거 나 아니잖아. 응? 그치? 그러나 영상 속 남자를 본 전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상간녀를 노려봤습니다. 사촌 오빠는 개뿔. 저 자식, 네가 전에 사귀던 놈이잖아. 뭐라고? 그때 전 남편은 상간녀의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는 그 애를 빤히 보더니 냅다 상간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어쩐지 나랑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다 했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당신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 지금 보니까 그 자식 얼굴이랑 똑 닮았네. 아니라니까. 저런 조작된 영상을 믿어? 진짜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냅다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유, 인연이 멀쩡하게 잘 살던 내 아들 가정까지 파탄 내놓고 감히 우리 속여? 장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 하나의 영상이 더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연회장 직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대감비 냈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내셨어요. 저희는 끝나고 내는 시스템이라서요. 이 사람들 돈 안 내고 그냥 튈 생각이에요. 제가 증거로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아까 중단한 영상 마저 틀어주세요.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관료는 받으셔야죠.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영상 틀어주세요. 연회장 직원은 난처한 듯 망설였지만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상간녀와 상간남의 대화 영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졌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막말을 하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니, 누가 이런 걸 틀래? 누구야? 저예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니까 조작이라고 둘러댈 생각은 마세요. 저는 상간녀를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그쪽 영상도 내가 찍은 건데. 뭐? 이 영상 조작 아니야. 난 그런 기술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 애가 어머니 장손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애는 머리도 나쁘고 멍청해서 장손 절대 안 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의 핏줄 데리고 장손 만드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너무 부럽네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됐고, 우리 애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긴 집에 있지. 아니, 애 혼자 놓고 다들 여기 와 있다고요? 그래, 애가 안전하게 집에 있다는데 뭐가 또 불만이야? 전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이러려고 내 소중한 애 데려간 거야? 너야말로 이러려고 우리 쫓아다니면서 이런 영상 찍은 거야? 찍을만 하니까 찍었지. 됐고, 다들 고소당할 준비나 해요.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한 거, 버려둔 거 내가 전부 다 고소할 거니까. 아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머니가 손자 좀 혼낼 수도 있지. 너도 눈이 있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저게 네 눈엔 훈육하는 걸로 보여? 아이 뭐 엄마도 힘든데 애가 자꾸 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운다고 저렇게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돌잔치에 왔던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내가 보낸 양육비도 니들끼리 다 꿀꺽했더구만. 그 사이에 내 아들이 저렇게 말한 걸 생각하면 내가 우라가 치밀어. 니들 입으로 말한 거잖아.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어? 너 지금 니들이라고 했냐? 하여, 이게 아주 이제 맘먹기로 했어? 맘먹으면 좀 어때요? 제가 번 돈으로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제가 번 돈으로 제 아들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를 아들만 배불리 키우셨던데 근데 결국 배신당하셨네요. 어때요? 배신당한 기분 어떠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째려봤습니다. 그래, 사람들도 다 갔겠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 너, 걔 누구 아들이야? 진짜 왜들 이래요? 내 영상은 조작된 거라니까. 저 여자 말곤 본 사람 없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친손자를 저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이게 진짜 말이라고. 그날 딱 저 하루만 그런 거야. 나도 다른 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 인간들은 끝까지 잡아떼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또다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고 전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상간녀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여자를 믿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먼저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건 너잖아. 그냥 놀려고 만난 거였는데 네가 꼬셔서 이혼한 거 아니야. 내 아들, 네 아들 맞다고. 그래. 좋아. 그럼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되겠네. 결국 전 혀를 차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연회장 직원에게 한 약속대로 계산도 제대로 해줬습니다. 상간녀의 돌잔치에 돈을 대준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제가 그들의 돌잔치를 망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마침 제 아들에게 간 직원에게 연락이 왔기에 시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드님 여기 있어요. 집에 가보니 애가 밥도 못 먹은 채 혼자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밥부터 먹였어요. 달걀 부쳐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아들은 절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저도 아들을 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 엄마도 보고 싶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같이 살아도 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절대 너 아빠한테 안 보낼 거야. 그간 아이는 시댁 눈치를 보고 사느라 제대로 된 단백질 한 번을 못 먹었더라고요. 한참 영양이 중요할 나이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냉장고를 보니 집에 달걀을 2판이나 쟁여놓고 있으면서 제 아들에겐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맨날 아빠랑 새엄마랑 할머니랑 동생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먹었어. 너만 빼고? 응. 아, 속상했겠네. 응, 나 진짜 속상했죠. 저는 아들을 들쳐안고 당장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양육권이 애 아빠한테 있든 말든 이젠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가 아이를 데려갔는데도 시댁에선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대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다. 네 아들은 돌려보낼 테니까 양육비만 계속 보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왜 양육비를 보내요? 아니, 너 이렇게 돈 밝히는 애였니? 돈은 지금 어머니가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럴 거면 애 당장 다시 데리고 와. 당장 안 데려오면 내가 이대로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아,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경찰서 앞이에요. 뭐 뭐라고? 곧 그쪽으로 연락 갈 거니까 기대하세요. 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친권자 재지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행여나 증거가 부족할까봐 그간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홀대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도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친어머니셨구나. 어쩐지 가끔 웬 여자가 엄마라면서 오긴 하는데 아무리 봐도 친엄마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말했는데 몸에 멍 같은 건 없어서 신고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너무하긴 하더라고. 진짜 장손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더라. 아휴, 뭐 일단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긴 했지만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아무도 돌잔치 안 갔잖아. 그 할머니 이상하단 소문 아주 그냥 동네에서도 자자했어요. 네, 증언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들뿐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간의 정황과 느낀 점을 증언하겠다고 해주었고 결국 전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양육권은 저에게 왔고 전 남편이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양육비 3억 4천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전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돈이 지금 어디 있어? 그리고 당신이 이제 애까지 데리고 가면 나 양육비도 못 받는데 3억 4천만 원이라니. 그딴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당신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잖아. 그거 팔아서 주면 되겠네. 본인들 재산 까먹는 게 아까워서 내가 내 아들에게 보낸 양육비 100만 원으로 자기들 입에 풀칠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육권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길 지경인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또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한 짓은 용서해 주마. 그러니까 다시 합쳐. 도대체 뭘 용서하신단 거예요? 네가 우리 재산 빼앗아 갔잖아. 그거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다시 합치기만 하면 더는 뭐라고 안 하마.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용서받을 일 없고요. 용서는 어머니랑 저 인간이 저한테 빌어야죠. 예, 내가 네 아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미친년이 지 자식을 우리 아들 자식이라고 속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변하지도 않았을 거야. 어쨌든 막대하신 거 맞고 저렇게 말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 맞잖아요. 그건 미안하다. 내가 그 미친년한테 제대로 홀렸던 것 같아.
내가 이제부턴 정말 잘 아마. 그러니까 너도 화 풀고 다시 돌아와. 널 다시 붙잡으면 빼앗긴 재산도 다시 찾는 거나 다름이 없을 테니 절 붙잡고 싶었겠죠. 그러나 전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평생 어머니 용서 안 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곧 고소 결과 나오면 우리 애 평생 못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들 있어요. 고소라니? 어머, 아직 고소장이 안 갔나 봐요? 제가 이렇게 쉽게 끝낼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들을 함부로 대하고 버려둔 어머니와 전 남편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의 양육비 3억 4천만 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즈음 전체 아들의 체중을 평균 체중만큼 올려놓았어요. 아이가 밥을 너무 잘 먹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잘 먹는 애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키울 거니까 더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길바닥에 나앉은 뒤에야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저기 애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고소는 좀 풀어주면 안 될까? 그리고 저기 1억만 좀 빌려주면 안 돼?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그 자리엔 상간녀도 자기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차용증도 쓸게요.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무슨 수로 이자를 내려고요? 내가 일하면 되지. 저도요. 저도 일할 거예요. 그러나 전 남편은 상간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남의 밥그릇 탐내지 말고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 어머, 왜 이래?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내가 돈만 있었으면 벌써 이혼 소송부터 걸었지. 그냥 합의 이혼 좀 하자고. 네가 나 속였잖아. 남의 자식을 내 아들이라고. 내가 뭘 속였는데? 내가 얘가 네 아들인지 그 자식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나와보니까 그 자식 아들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기가 아니지. 바람 피운 주제에 뻔뻔하게까지. 와, 그리고 진짜 말도 많네. 너도 바람 피웠잖아, 나랑. 그 모습들이 아주 가관들이더라고요. 얼마 후 고소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는 벌금형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론 저에게 연락이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 사람 다 차단해버린 뒤 번호를 바꿨거든요. 소문으로는 시골에서 남의 밭일을 도와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사람이 수더분하니 알뜰해서 좋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던 회사 건물도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건물이 2개나 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는 자기 건물에 입주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 셈이지. 우와, 자기 멋지다. 근데 갑자기 그 사실을 나한테 왜 알려주는 거야? 당신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려고. 프로포즈를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잘 알잖아.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사별하고 지금까지 혼자 지냈고. 그런데 당신 만나서 비로소 다시 결혼을 꿈꾸게 됐어.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적어도 내가 당신이랑 당신 아들 평생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다고 말하는 거야. 우와, 나 갑자기 너무 마음이 혹하는데? 그치? 마음에 들지? 근데 내가 돈 보고 결혼하는 거면 어쩌려고 이래? 아니야, 당신 그런 사람 아닌 거
난 딱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 쑥스럽지만 저는 저의 가치를 알아봐준 착하고도 부유한 남자와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 좀 서투르긴 해도 제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같이 글램핑도 가고 놀이공원도 다니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예쁜 거 있죠. 비로소 만난 인연을 귀하게 여기며 이젠 저와 제 아들을 아껴주는 그 사람과 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